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내린 뒤 볼에닿는 공기가 좀 더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6도, 세종 28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태안 27도, 부여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이르죠. 그래도 모든 것이 풍성한 명절답게 추석상에 오를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뭄이나 태풍 피해가 적어 올해 풍년이 기대되는데 특히 모내기 대신 드론으로 벽실을 뿌린 신개념 농법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난히 노랗게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논. 콤바인이 힘차게 논의를 가로지르며 추석을 앞두고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예산과 당진에서 이달 초 조생종 재배 농가들이 수확하긴 했지만 추석 상에 오른 햅쌀 수확이 본격화된 건 최근입니다. 지난 4월 중순 모내기를 한 농부는 129일 만에 첫 결실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이 날씨가 안 좋아서 그 서리 때문에 좀 안 좋았었어요. 게다가 그 이후로다가 날씨가 좋고 그러는 바람에 올해 작황이 참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추석이 열흘 이상 이른 탓에 걱정도 많았지만 가뭄이나 태풍 같은 큰 피해가 없고 일조량도 좋아 풍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모내기 없이 벽실을 드론으로 뿌렸던 논 역시 오히려 벼알수가 7% 많은 것으로 조사돼 새로운 농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 방제가 한 번 정도 조심해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태풍 피해라든가만 없다면은 작황은 아주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시작된 아산 지역 햅쌀은 대부분 물량이 추석에 맞춰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량 판매됩니다. 아산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의 한 65에서 70%가 고가의 그 판로가 확정된 쪽으로 이렇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모든 게 넉넉지 못했던 예로부터 그래도 1년에 한 번 풍족함을 누렸던 추석. 올해도 추석 상에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수확의 기쁨까지 깃든 햅쌀이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 8일 충남 천수만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가 발령 21일 만에 별다른 피해 없이 해제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천수만 수온이 고수온 관심 단계에 이른 뒤부터 현장 대응팀을 꾸려 양식장 차광막 설치, 액화산소 공급 등을 지원해왔고 양식어가에서는 우럭 대신 고수온에 강한 숭어로 어종을 바꾸는 등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왔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에선 고수온으로 155만 2천 마리가 폐사해 29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대청호 문의수역에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26일에 확인된 대청호 문의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3,610셀로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셀을 초과해 조류경보 발령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경보 첫 발령 시점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늦으며 환경청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대청호 상류의 오염원 저감 대책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109년 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추념식이 열리고 조기가 개양되는 등 한일 관계와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청에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도교육청, 그리고 대전시 등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마다 조기가 개양돼 109년 전 일제가 대한제국 통치권을 강제로 침탈한 그날을 추념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경술국치와 관련된 계기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게 돼서 이러한 근정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경술국치라고 해요. 학생들은 태극기를 그리고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이 같은 치욕을 겪지 말자고 다짐해봅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긴 날이라고 하니까 뭔가 오늘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대전 동구 주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참회를 주장하며 빗속에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등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고 홍성군 등이 포함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도 한용운 탄생 140주년을 맞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침탈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불매운동을 넘어선 반일, 극일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공정 코팅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세분말 상태에서도 뭉치지 않는 용사 코팅 소재 이투륨 옥사이드를 국내 기업과 함께 최초로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투륨 옥사이드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필요한 소재지만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연구진이 제조한 용사 코팅 소재는 입자 크기나 균일성 등에서 일본 소재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3조 3,335억 원을 확보해 바이오와 소재 부품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청신호각해졌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700여억 원, 8.9%가 늘어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회덕 IC 연결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과 4차 산업 육성 사업 등입니다. 세종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26% 증가한 4,804억 원을 확보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해 세종서울고속도로의 세종안성구간 사업비, 자율주행 실증을 뒷받침할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세종시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던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에 200개 단체가 뭉쳐 본격 활동에 나섰는데 특히 온라인 등에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여론 결집에 나섭니다.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소망을 꾹꾹 눌러쓰고 카드 섹션도 벌입니다.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은 200개 시민단체와 19개 대학 천여 명이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공공기관 채용에 역차별을 받는 대학생들은 공평한 취업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무 채용을 받아야 하는 그 절박함과 그리고 대전 지역에 있는 총학생회들 함께 모여서 이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내려온다면 꼭 내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위한 총력 활동 중 특히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진위는 SNS뿐 아니라 포털로도 100만 명 서명운동을 확대해 동력을 얻을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0만 서명 운동을 펼쳐 반드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가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쯤
대전의 17개 공공기관 30% 의무 채용문이 열릴 전망으로 지역인재 광역화에 대전, 세종, 충남북이 지난 3월 합의해 의무 채용 공공기관의 51개 확대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또 투트랙으로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거론한 120개 기관의 추가 이전 장소가 대전, 충남이 되도록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 의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는데 지역구 28석 감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의 35석이 31석으로 4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2석이 늘어난 지역은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감정원 8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매매가격 지수는 0.13%를 기록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19주 연속 상승한 대전시는 정비사업 진척과 둔산, 월평동 일대 수요에 따라 서구가 상승률 0.19%를 기록했고 유성구와 동구도 개발 분양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각각 0.16%와 0.13%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마이너스 0.03%, 충남은 마이너스 0.05%로 두 지역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5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고 이은장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이슈로 던졌는데요.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2개월 동안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일했던 고 이은장 집배원은 일주일 평균 53시간 20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하루에 30분만 쉬며 집에서도 우편물을 분류했는데 고용 불안과 우체국장의 갑질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개똥 치우기, 개 밥 주기, 그리고 이삿짐 운반, 쉬는 날 불러내서 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을 거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죽음 이후 집배원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노동 환경 개선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당진 우체국, 지난 26일에는 경기 가평 우체국에서 각각 40대 집배원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집배원 11명이 숨졌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부디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진상조사는커녕 노동 환경 개선에도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의 그 약속을 파기한 입장이어서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연구 용역에서 집배원의 작업 환경을 조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정노조와 합의한 소포 위탁 집배원 등 집배 인력 988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은장 집배원 유족과 집배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숨진 이 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일본 경제도발 극복을 위해 농협의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로 조성된 주식형 펀드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어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자체 감사기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앞으로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을 지원하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여는 등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 정박해 있던 한 어선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52살 박모 씨 등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실에서 물을 끓이려고 가스 버너를 작동한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선 내에 있던 가스통에서 LP가스가 노출된 상태에서 불을 켜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2022년까지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900대를 도입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은 최초 5분에 500원, 추가 1분당 100원으로 10분 이용 시 1,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공영자전거 거치소를 이용해 대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교체하는 등 일반 자전거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의 특성상 민간 서비스 활용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천안 아산역과 온양 온천역 등 역사 주변 흡연 단속이 시작됩니다. 아산시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5개 역사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흡연 단속에 나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아산시는 조례를 통해 역사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생후 2달 만에 야생에서 구조돼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하던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 한 쌍이 지난달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생태원 측은 지난달 어미 수달이 새끼 2마리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 관찰됐고 최근 새끼 수달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체중 1.65kg으로 건강한 상태라며 야외 적응 훈련을 거쳐 내년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수달은 각각 경북 경산과 전남 장흥에서 구조된 암수 한 쌍으로 야생성을 상실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8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세종의 인구가 2017년보다 12.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컸던 반면 대전은 1%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큰 도시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세종이 9.1%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12.5%, 충남은 17.3%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은 노령화 지수가 44로 지수가 감소한 유일한 시도였고 대전은 전국 평균 114.1보다 낮은 94.1, 충남은 평균보다 높은 126.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국 육상의 기대주로 꼽히는 계룡 여신 양예빈 선수가 계룡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하는 충남도 교육감기 육상 경기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여자 중등부 경기에 출전하는 양예빈 선수는 대회 이틀째인 오늘 100m와 400m 계주, 주종목인 400m에 출전하고 내일은 200m와 1600m 계주 경기에 나섭니다. 양예빈 선수는 지난달 국내 여자 중등부 400m 신기록을 29년 만에 깼고 200m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신기록 행진이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고용 우수기업 15곳에 대한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여했습니다. 선정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등에 기여했으며 앞으로 3년간 기업 환경 개선 자금, 국내외 전시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시행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그동안 132개 기업이 1,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볼에 닿는 공기가 좀 더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6도, 세종 28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태안 27도, 부여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